네, 안녕하세요. 천희사입니다. 자, 오늘 현대무베스 종목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25,000원을 깨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25,000원 전후에서 박스권 등락이 나왔던, 한마디로 이러한 구간에서 하단은 지켜줬었던 그러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이 하단 구간이 깨고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깨지면서 어쨌든 간에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겁니다. 이거를 진짜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뭐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될까? 혹은 뭐 이 종목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이 종목을 신규 매수 들어가기에 어디 구간이 적당할까? 라는 부분들이 고민이 많이 될 건데, 사실상 현 시점에서 그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신규 매수로 들어갈 만한 그러한 자금적 여유가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 싶어요. 그쵸? 대부분이 이제 뭐 종목들 자체가 워낙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종목을 무리하게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손실폭이 좀 큰 것들을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쵸? 뭐 돈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존버를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 여지가 없을 거고, 신용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어느 정도 강제 청산을 당하고 있을 거고, 일단은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현대무베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구간에서 계속 갖고 있어도 될까? 아니면 버텨야 될까? 버텨야 됩니다, 진짜. 그쵸? 왜 버텨야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베스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주가가 급락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쵸? 하락폭을 어느 정도 빠르게 복구가 되는, 혹은 이 하락폭을 복구를 하고 나서 더 상승하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고, 그냥 말 그대로 하락을 했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시점 중에는. 그쵸? 한마디로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이 이제 급락이 됐어.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급락이 됐어. 이 다 급락이 된 상태에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빠르게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뭐야? 선별을 해야 돼, 선별을. 현대무에서는 거기에 관련해서 OX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냐? O입니다, O. 일단은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X가 될 종목들을 그냥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뭐 현대무에스에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뭐 개별적인 종목의 차트 분석 의미가 있어요. 이 공시 분석 의미가 있어. 재료 분석 의미가 있어. 수급 분석. 그나마 수급 분석은 의미가 있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현대무에스를 제가 보지 말고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반대되는 종목들을 오늘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그러한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무에스가 이러한 종목들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을 거고, 아, 왜 이 종목을 버텨야 되는지를 또 한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러한 부분들은 현대무에스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모든 종목들을 다 한번 대입을 해봐도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잘라야 되는 종목들은 첫 번째로 OBV 지표를 봐요. OBV 지표. 그렇죠? 이 OBV 지표가 어떤 지표냐? 거래 대금에 관련된 유입 혹은 거래 대금에 관련된 이탈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 들어서 자르려고 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페트론에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페트론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어때? OBV가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급락이 나온 게 뭐야? 실제로 자금이 많이 이탈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페트론 말고도 제가 그 전에 자르라고 했던 종목들, 젠베스 마찬가지죠. 그 이러한 부분들도 OBV 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뭐야? 밑으로 빠그러지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뭐야? 누가 보더라도 이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삼천당 제약, 그 이러한 종목들도 여기서부터 확연하게 이렇게 이탈이 되는 흐름이 보이죠. 그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삼천당 제약이 오늘 그래 상한가를 갔다고 쳐. 근데 그 전에 주가가 128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128만 원까지 올라갈까요? 절대 안 올라가요. 내가 봤을 때 70만 원까지 올라갈까? 절대 안 올라가요. 그나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0만 원 맞고 또 빠지겠지. 물론 뭐 이러한 종목들은 개별 종목을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는 OBV가 이렇게 밑으로 이탈되는 거, 이게 진짜 거래 대금이 이탈되는 거죠. 주가가 급락이 되는데 급락이 되는 와중에 뭐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 진짜 큰 손들, 주퍼들, 한마디로 주가가 바닥권에서부터 올라갈 때는 안 나갔던 그러한 종목들이 실제로 뭐야? 이 주가가 내려가면서 다 빠져나가는 그러한 종목들은 말 그대로 답이 없습니다. 그 이러한 종목들은 시장이 안정화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젠베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6만 원대부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OBV 말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의 이슈예요, 이슈. 그렇죠?
젠베스 같은 경우는 GV1001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만 원대에서 매도가 나간 거고, 페트롤 같은 경우는 일라엘 릴리에 관련된 추가 계약에 관련된 불확실성, 거기에 관련된 계약 연장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빠진 거고,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이 몇 조다 몇 조다 몇 조다 떠들었지만 실제 공시 나오는 게 계속 몇 천억 정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몇 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뻥튀기 신호 아니냐, 거기에 관련된 논란으로 급락이 나왔죠. 한마디로 주가가 다 뭐야? 급락이 나올 만한 개별적인 이슈가 다 있었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우리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은. 그쵸? 우리가 뭐 블록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개별적인 이슈로 넣을 수가 있는데, 블록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특히나 주가가 이렇게 고점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블록들 이슈가 나와. 1.5건 파동이 나오죠.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에. 그쵸? 근데 주가가 이미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뭔가 이슈가 나와. 거기서는 사실상 파동이 거의 안 나옵니다. 왜? 블록들 자체가 우리가 시간의 매도이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려면 일반 유상증자급의 이슈는 나와야 그나마 우리가 이거를 악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블록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간의 매도, 특히나 이 최대 주제 지분율이 높은 상태에서 주가가 이미 고점이 아니라 눌릴 만큼 눌린 상태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슈들은 그렇게까지 큰 악재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러한 구간에서 일반 유상증자가 나와 내가 봤을 때 주가 급락 당장에 마이너스 15% 정도 파동 나올 수가 있죠. 이 15% 파동 나왔다가 횡보했다가 여기까지 복귀되는데 순식간입니다. 이러한 일반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만한 가능성, 거래 정지가 될 만한 가능성, 자본 잠식에 관련된 가능성, 유상증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채무 상환, 빚을 갚는 데 쓸 가능성, 그럴 때 유상증자가 나왔을 때 이게 빠그러지는 거지.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이 이 구간에서 유상증자 나온다? 이거 그래봐야 얼마 안 빠지고 금방 복구가 돼요. 일단은 현대모비스를 그런 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OBV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이 고점 구간에서의 딱히 개별적인 이슈가 안 나온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 없이 밀린 거 시장 안정화가 되면 바로 이렇게 복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잘라야 되지 말고 버텨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돼요. 이제 시장이 언제 나아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는 유동성 때문입니다. 유동성. 그죠? 일단은 뭐 이제 돈이 들어와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돈이 지금 뭐야?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러한 돈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뭐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거기에 관련된 레버리지 ETF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고 있고, 당장에 우리가 뭐 이제 거래대금 상위 이러한 부분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오늘 거래대금 상위거든요. 아직까지도 다 이게 차지가 되고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1위부터 15위까지가 계속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 삼성 하이닉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유동성이 지금 고갈이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코스닥 쪽에 유동성이 들어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7월은 일단 기대하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기대를 해볼게. 제가 8월부터 10월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7월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의 웬만한 종목들이 전부 다 퇴출이 진행이 되는, 한마디로 이제 상패를 모면하려는 거기에 지금 다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 이러한 환경에서 굳이 무리하게 이제 유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패시브 자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주식을 좀 아는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급등한 거 보면은 대부분 다 관리 종목이에요. 관리 종목. 그쵸? 그 액시온 그룹 관리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인베니아 상한가를 갖고, 원품무상 이것도 상한가를 갖고,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뭐 동종주 애들, 그리고 뭐 1,000원 전후에 있는 애들. 일단은 뭐 코스닥이 아마 300억이었죠. 코스피가 200억이고, 코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아마 그 300억 미만인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이 상패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유동성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끝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소 우리가 8월 달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스닥 이 레버리지를 잠깐 보면은 이게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거든요. 그렇죠? 이 레버리지에 개인들이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레버리지가 이렇게 밑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 와중에 이 까만 색깔의 그 개인 보유 수량이죠. 개인들의 물량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게 웃긴 게, 그리고 인버스는 또 어떨 것 같아요. 그쵸? 인버스 같은 경우는 또 반대입니다. 그쵸? 개미들 같은 경우는 이 인버스가 오는데 올라가는 동안 개미들의 물량은 줄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물량은 늘리고 있고. 하여튼 개미들은 계속 이게 포지션을 반대로 잡는 거죠. 반대로.
일단 우리가 이 코스닥 150에 관련된 인버스를 봤을 때 3,000원 구간부터가 저항 매물대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인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맞고 떨어질 구간이 어쨌든 간에 얼마 안 남았다. 이 맞고 빠지는 게. 그리고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지수가 뭐야? 8분 능선 정도라고. 그쵸? 10분 능선 같은 경우는 700에서 690포인트 전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까지도 추가적으로 눌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락이 거의 나올 만큼은 나왔다라는 거 앞으로 눌려봐야 제가 봤을 때 그래봐야 여기입니다. 700에서 690포인트 전후.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더 빠질 구간이 없는 그러한 자리인 거죠.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계속 빠지냐.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아직도 잘 안 털리고 있어요. 지금 신용 잔고가 현재 34조 대인데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개미들이 계속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타이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데 아직까지도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빠그러졌는데도 그거는 뭐 삼성전자 레버리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직까지도 지금 모든 거래 대금이 전부 다 하이닉스랑 삼성 종목에 관련된 레버리지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미 뭐 고점 대비 빠진 만큼 빠진 거였으니까 계속 이러한 구간에서 이제 뭐 진짜 여기서는 풀베팅이다 이러한 이제 심리가 아직까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으면 사실상 이제 뭐 여기 고점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강제천환이 됐어요. 그렇죠? 추가 매수를 아무리 탄다고 한들 이미 강제천환 됐습니다. 근데도 걔들의 물량이 어떻게 이렇게 많냐? 새로운 신규 도박자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34조대에서 아직까지 밑으로 크게 빠지지 않는 거고 이러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무리하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네들도 아직까지는 간반 보고 있습니다. 외국 기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래 니들이 이렇게 시험 잡고 들어와 나는 그럼 걷다가 팔게 그러고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외국인만 팔았는데 이제는 뭐야 기관까지 같이 팔고 있는 거죠. 그 물량들을 전부 다 개미들만 받고 죽어나가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도 고지는 보여요. 고지는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돈이 이미 워낙에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투입할 돈이 있을지도 이제 의문입니다. 어쨌든 현대무베스가 그러한 시장 영향을 그냥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베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매도해야 될 만한 그러한 뭐 이제 이 OBV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수급 쪽으로 보더라도 이 자산 운용사 쪽에서 들어왔던 물량들 빠져나가지 않은 걸로 봐서 역시나 수급도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추세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게 거래량이 거의 없이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역시나 버텨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7월이 뭐 20일 정도면 사실상 뭐 거의 다 왔죠. 이제 몇 거래 안 남았어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그냥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일단은 뭐 2차 매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좀 놔둬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뭐 7월 말까지는 계속 추세가 어쨌든 간에 하락으로 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현대무비스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7월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하락을 할 것 같아요. 그 7월에 이렇게 이제 7월 말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조금 또 이제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냥 시장에 관련된 이 이벤트가 많아요. 이벤트. 뭐 FOMC에 관련된 이벤트야. 어차피 동결에 나올 거라서 그렇다고 치는데 일단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메타 뭐 이러한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실적 발표보다는 얘네가 그 뒤에 떠들 얘기들이죠. 그쵸? 그 AI 인프라에 관련해서 계속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번의 시장 급락이 있을 겁니다. 그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된 이벤트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 로봇에 관련된 이벤트는 사실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제 뭐 27년도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관련된 그 IPO 상장 기대감, 아틀라스에 관련된 상용화 기대감, 분명히 로봇에 관련된 이벤트는 좋은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시장 자체가 워낙에 빠그러지니까 이거는 뭐 로봇뿐만이 아니라 그냥 무슨 뭐 우리가 그전에 뭐 많이 올라갔던 뭐 통신 장비, 그전에 많이 올라갔던 뭐 반도체, 뭐 그냥 섹터 불문하고 그냥 다 그냥 급락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로봇이나 이 전력 관련된 이 두 가지 섹터는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 뭐 현대무비스 아니라 무비스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차라던가 모비스라던가 뭐 다른 종목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막 개별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OBV가 굳건하게 계속 거래 대금이 이렇게 최상위권에 이탈되지 않은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묵묵하게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개별 종목들로 조금 약간 변동성이 있어야 제가 이제 개별 종목에 관련된 브리핑을 조금 더 이제 자주 그전처럼 매일 찍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아마 티가 날 거예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빠르게 회복을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밑으로 빠지는 종목, 여기서 이제 갈릴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브리핑을 진행을 할 거고, 그러한 시기는 아무래도 7월보다는 8월 달에 올 가능성이 많고, 진짜 우리가 이제 종목에 관련해서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이 실감을 하는, 체감을 하는 그러한 달 같은 경우는 10월 달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조금 버티고 인내하고 조금 존버하는 그러한 전략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010-9574-1968 현대무베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년도 대박칠 히든 종목 준비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들어갈 메인 히든 종목은 바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AI 수요가 이렇게 폭발이 되고 있고, 뭐 HBM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나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완판이 되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는 이러한 와중에 반도체 관련주는 무조건 하나 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거고, 문제는 뭐야? 그러한 코스피 종목 말고 코스닥 한마디로 얘기해서 플러스 막 5, 6%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 미친 듯이 곱하기 막 5배가, 곱하기 막 6배가 이러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집이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대량 거래 들어오면서 급등, 이러한 부분이 뭐야? 다 매집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물량들 쫙 턴 다음에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대량 거래 동반되면서 매집.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아예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눌리고 있어요. 이 눌리는 구간에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제 이 위로는 저항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전에는 맞고 떨어졌던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뭐야? 완전히 그냥 돌파하고 이제 이 구간을 가지고 쏘는 자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매집이 되는 와중에 OBV, 거래 대금의 유입, 거래 대금의 이탈을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인데, 이 거래 대금 유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갔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종목들 결과적으로 최종 매도 수익 본 거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휴림 로봇이었습니다. 그렇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가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똑같죠?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체크해 보면 대량 거래를 동반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된 매집, 이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내려오면서 뭐야? 마지막 이 저항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뭐야? 누르고 나서 쏘는 자리죠.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체크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간을 초록 색깔로 제가 표시해봤을 때 2,000원짜리가 얼마 됐어요? 결과적으로 여기 딱 26,000원 곱하기 10배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역시나 비슷한 종목, 유진로봇이라는 종목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체크해봤을 때 여기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대량 거래를 동반한 매집 한번 쫙 털고 이 구간을 돌파하고 딱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구간 누르고 쏘는 흐름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도 봐도 어땠어요? OBV가 뭐야?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거래 대금의 유입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뭐야? 아니라 실제로 뭐야? 종목이 나갔던 종목들이에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휴림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아까 고루한 흐름들 보고 언제 25년도 제가 3월 5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 종목 무조건 지금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뭐 지나간 차트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상 인증이 있죠. 우리가 뭐 문자로 매수매도 나가 다 조작 가능하죠. 텔레그램 매수매도 나가 조작 가능하죠. 왜? 텔레그램이 내가 방장이면 그 부분들 다 수정하니까. 근데 우리가 영상 같은 경우는 뭐야?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종목 몇 월 며칠이죠? 25년도 3월 5일자죠. 10분 25초 재생.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등락이 보인다. 그러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또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갖고 25년도 3월 5일날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가 나갔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 가격대가 얼마예요? 2,000원대요, 2,000원대. 그쵸?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몇 배가 갑니까? 이 보면은 26,000원까지 가요. 매수가 됐으면 매도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고점 지키고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1월 23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매도 사인 드린 게 언제? 1월 23일이 아닌 하루 전 1월 22일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26년도 1월 22일자 여기 보시면 여기 딱 3분 10초 재생 가격은 26,000원에서
얼마? 27,500원. 이 가격이 찍힌다. 이 가격 바운더리에 들어온다. 그때는 절반 매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전량 매도로 수익 한번 화끈하게 챙길게요. 얘기하죠. 결과적으로 뭐야? 고점이 찍히기 하루 전에 말씀드려요. 26,000원 찍히자마자 매도가 다 해. 그럼 뭐야? 600원 더 올라가고 급락이 나오는 거야.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야? 전부 다 전량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뭐야? 거의 10배의 수익률을 챙깁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아까 유진 로봇이라는 그러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체크해봤을 때 제가 이 문자 나갔던 히든 종목 나갔던 게 딱 여기 날짜가 9월 22일이었어요. 그쵸? 이러한 자리가 보면은 얼마예요? 시가 12,200원, 종가 12,150원짜리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고점이 찍힌 날짜 여기 2월 10일 날 그리고 세력들이 빠져나간 날짜 여기 2월 11일 날 이 종목도 뭐야? 2월 10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에? 46,000원에 매도를 때리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12,000원짜리가 46,000원 됐으니까 이 종목도 뭐야? 곱하기 4배의 수익률 얻은 거죠. 한마디로 뭐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걸린 시간은 뭐야? 딱 5달이었습니다. 그쵸?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 체크해봤을 때 매달 며칠이에요? 25년도 9월 21일자 2분 54초 재생. 이거 개같이 슈팅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유진 로봇은 매도를 할 자리 아니에요. 이 박스권 내에서 유진 로봇은 매수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하죠. 9월 달에 진행을 하고 여기 날짜 26년도 2월 9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16분 11초 재생. 44,000원에서 46,000원 이 가격 이하에서는 뭡니까?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 최소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얘기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2월 9일 날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다음날 2월 10일 날 46,000원 찍히고 고가 48,800원 가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더 급등 나올 것 같지만 급락이 나와요. 그쵸? 똑같죠. 이러한 구간도 보면은 지금 뭐야?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완전한 장대 양봉입니다. 내일 또 급등할 것 같지만 뭐야? 이 자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휴릴 로봇 같은 경우도 제가 전날에 말씀드렸잖아.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고 나서 거래 정지일 때 1월 22일 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또 급등할 것 같죠. 근데 뭡니까? 이 자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실제로 뭐야? 다음날 차익 실현되면서 급락이 나와요. 매수뿐만이 아니라 매도까지도 정확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을 제가 매수로 나갈 때 또 한 번에 그러한 고점 매도 사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현 시점 기준입니다. 지금 여기서 날짜 보시면 26년도 기준이죠. 그렇죠? 26년도 기준으로 현 시점 물량 거의 다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 물량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개인 물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그러지다 뭐야? 개인 물량 거의 다 털렸어요. 그렇죠? 개인들 물량 다 털고 그 물량을 뭐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서 올린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품절주야. 발행 주짓수나 유통 물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통 물량을 이 종목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물량들은 이미 다 잠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년도 기준 사업 보고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배가 증가가 됐어요. 단기 순이익이 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완전한 흑자 기업이에요. 그 말은 뭐야? 자금 조달 같은 유상 제작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종목이 좋고 아무리 재료가 좋고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올라가는 구간에 그냥 또 한 번 일반 유상자 때리면 뭐야? 주가는 나락으로 가요. 그렇죠? 이 종목은 뭐야?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최대 주주 지분율도 빵빵하고 유통지수도 적당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불확실성 없이 이제 뭐야? 날아가는 힘만 남았습니다. 왜? 이전의 저항 매물대들을 완전히 다 소화하고 돌파하고 아예 내려오면서 이제 이전의 저항 매물대를 다지고 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 시점 10이나 BW 같은 뭐야? 사채 물량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야? 무슨 막 추가 상단 나오면서 막 물량 매도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종목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히든 종목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그리고 뭐야? 아직 급등을 안 했다. 급등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종목이다. 이러한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9574-1968 010-9574-1968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러한 히든 종목, 메인 히든 종목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히든 종목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려요. 보통 한 달에 3개 전후로 보내드리는데 항상 한 달에 3개 전후 중에서 뭐야? 메인 히든 종목이 항상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메인 히든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이번 26년도를 그냥 계속 쭉 들고 갈 종목이니까 그냥 사놓고 박아놓으면 돼요. 나중에 계좌를 깠을 때 유진 로봇처럼 곱하기 4배의 수익률, 휴린 로봇처럼 곱하기 10배의 수익률, 그러한 배수의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010-9574-1968 이 종목 꼭 다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 누르고 나서 매수가 되고 나서 이제 급등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딱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010-9574-1968 히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